피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살찌죠. 살은 당연히 찌는 거고 요때를 기점으로 확 늙는다. 확 늙는다. 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살 많이 빼지 말라는 게 좀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제가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무려 서울대 출신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기업에서 R&D 연구부를 맡고 계신 워킹맘 서주연님이십니다. 박수!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최근에 이 연구원분이랑 미팅을 한 번 했었는데 이분만큼 해박하고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구처럼 정신으로 이분을 AP 채널에 꼭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정에 또 사정을 들여서 어렵게 모시게 됐거든요.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우리 라딩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다이어트, 피부 건강, 저속 노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알짜배기 질문들만 쏙쏙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바이탈뷰티를 개발하고 있는 15년차 연구원 서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들을 몇 가지 네. 드려볼게요. 이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제 이야기거든요. 아니 제가 정말로 30살, 31살 이때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한 32살인가? 그때부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네. 히트나 러닝 같은 거 있죠. 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한 5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정말 거짓말 치고 거울 운동 끝나고 보잖아요. 피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운동을 길게 못 하겠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운동을 짧고 굵게 한 30분. 정말 많이 먹은 날에는 한 40분 정도 해서 딱 짧고 굵게 끝내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죠? 네, 일단 네. 답변만 드리면은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네. 일시적으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코티졸 호르몬이 피부 콜라겐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도 없을 수 있고 피부 재생과 관련된 이제 세포에 영향을 줘서 너무 길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하시는 게 노화 측면에서 도움될 것 같아요. 하루에 혹시 콜라겐 먹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받은 콜라겐 드시는 게 좋고요. 왜 우리 수육이나 족발에 네. 여자들 먹으면서 이건 네. 콜라겐이야, 살 안 네. 쪄 하면서 먹잖아요. 살찌죠. 살은 당연히 찌는 거고 그런 콜라겐보다는 임상으로 확인된 콜라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조효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C랑 철분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비타민 C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철분도 굉장히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철분제도 같이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빈혈인 사람은 창백해 보이고 생기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혈색을 위해서도 아, 철분제 철분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약간 혈색이랑도 관련이 있군요. 네네. 제가 채식 식단을 조금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육식을 다시 먹으면서 무혈금도 아. 조금 사라졌던 경험이 있었고 네네. 피부 자체도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네네. 철분이 혈액에 많이 맞아요.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는 거를 너무 기피하지는 마시고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철분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운동하면서 생긴 활성산소 때문에 내 피부에 콜라겐이 손상을 입어서 피부 노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면 운동을 하면 이제 산소 소모량도 많고 또 에너지를 만들면서 부산물로 생긴 거라 할 수 있는데 사과 같은 거 잘라두면 갈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몸의 세포도 손상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 좋은 거잖아요. 운동은 좋은데 이제 운동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피부 노화를 막으면서도 날씬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운동을 격하게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내 몸에 생긴 활성산소가 밖으로 충분히 배출도 안 되고 항산화로 인해서 그 중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를 천천히 하면서 또 스트레칭을 하면서 서서히 운동을 좀 멈춰주셔야 돼요.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도 뭔가 충분히 해주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주고 끝나고 뭔가 캄다운하는 그런 쿨다운이 꼭 필요한 거네요. 운동 끝났을 때 쿨다운이 이 활성산소 관리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 이제 있으실까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C나 뭐 셀렌 이런 것 같이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영양소를 운동 끝나고 나서 충분히 가까운 시간 안에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서 먹는 레몬수도 도움이 되겠네요. 레몬수도 비타민C가 많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할 게 많네요. 네. 저 운동 끝나고 슈퍼레티놀 예, 먹거든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슈퍼레티놀이 아니더라도 요즘 비타민C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먹어주는 게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제가 또 20대 때는 몰랐는데 또 30대가 되면서 느낀 게 하나 네. 있어요. 친한 지인분들도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이렇게 살만 빠지는 게 아니야. 얼굴이 약간 빈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같이 피부 넣어도 확 오는 느낌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네네. 이것도 혹시 콜라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쵸. 이제 당연히 그렇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는 계속 생성을 해서 유지하거나 계속 생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30대부터는 생성이 되지만 생성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1년에 1% 이상씩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콜라겐을 뭐 관리하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이제 남들보다 더 효과할 수 있고 라인님처럼 뭔가를 꾸준히 그래도 케어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노화가 좀 천천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인님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내가 늙어간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훅 가는 것 같아. 계단처럼 노화가 된다. 점진적으로 눕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가 작년부터 그게 갑자기 확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2021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이었는데요. 몸속의 혈장 단백질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몸은 점진적으로 계속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늙어지는 시점이 있다. 계단처럼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34세, 34세, 그다음에 44세, 44세, 60세, 60세, 78세. 78세. 요때를 기점으로 확 늙는다. 확 늙는다. 요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훅 간다. 계단씩 확 늙는데 그나마 관리를 하면 이 계단의 높이가 크기가. 조금 준다는 거네요. 보통 34세에서 처음 늙는 노화의 현상이 콜라겐 감소입니다. 44세 때는 지방 대사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나이 먹어서 나이살 찌고 이런 게 44세군요. 60살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경우에는 폐경이 이제 완전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급감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이 심혈관 비롯해서 특히 근육 합성이 잘 안 된다. 그때는 근육이 많이 빠지는구나.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8세는 사실 뭐 어디에 문제랄 것 없이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8세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냐 못 가냐는 그때 갈리겠죠.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내가 아무리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해도 뭔가 팔뚝이나 뭐 허벅지나 뱃살 이런 부분들이 유난히 안 빠진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몸에서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저장 창고가 다릅니다. 그거는 유전적으로 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냥 타고난 거네요. 우리 엄마 아빠의 체형을 내가 닮았다. 팔뚝에 저장이 되는 분도 있고 허벅지나 엉덩이도 있고 뱃살로 유난히 많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특히 허벅지랑 엉덩이에 지방을 축적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부분은 뱃살에 더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뱃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제 저장 창고는 뱃살 같은데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 스트레스 진짜 받잖아요. 그럼 또 달콤한 거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프게도 원하는 부위만 살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전신으로 지방은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전신에서 빠지다가 최종적으로 남고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팔뚝, 허벅지, 뱃살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줘야 된다. 끝까지 대사를 하시면은 이제 빠질 거다.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뚝, 허벅지, 뭐 뱃살 이런 부위들이 혈액 순환도 잘 안 되는 부위거든요. 맞아요. 혈액 순환이 잘 돼야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 공급도 되고 영양소가 들어감으로써 지방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반신욕을 해준다든지 또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주는 아까 말씀하신 오메가3 이런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잘하고 있었네요.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었네요. 왜냐면 저 스트레칭 진짜 열심히 하죠. 매일 아침에 목욕탕 가서 반신욕도 항상 하고 오고요. 밤마다 폼롤러 스트레칭도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콜라겐도 잘 먹고 있고. 경험적으로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조금 든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몸은 말랐어요. 말랐는데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탄력이 없고 늘어져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를 먹었을 때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일차로 들었고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좀 두껍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볼륨감을 유지해서 움푹 패이거나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살 많이 빼지 말라는 게 네, 좀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이제 얼굴살이 특히 그런 케이스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이 피부의 콜라겐 합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콜라겐. 있는데 네. 여성 호르몬은 두 군데에서 생성이 됩니다. 난소, 지방. 갱년기 이후에는 난소에서 아예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네요. 네, 내게 지방에서밖에 그쵸. 없구나. 그러니까 퉁퉁하신 분들은 뱃살이 조금 나의 젊음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는 꼭 살이 좀 갖고 있어야겠네. 그 여성 호르몬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콜라겐에 도움이 되시는 걸 드시는 게 아, 노화를 위해 살찌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연구원분께서도 네.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네. 식단을 좀 열심히 막 챙겨 먹고 이러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이런 영양소들이 하나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유명한 거 요즘 많잖아요. 네, 그거 하나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차라리 간편하게. 종합 영양제 비타민 저는 개인적으로 챙겨 먹고 저도 영양제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네. 저도 네. 진짜 많은 제품 개발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꼭 먹는 이제 제품은 슈퍼 에센셜이라는 제품 제일 잘 챙겨 먹고요. 네. 그 제품 안에는 콜라겐도 들어있고 비타민 C, 철분,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는 B군들 이런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슈퍼 에센셜 저는 제일 잘 챙겨 종합 먹어요. 비타민 느낌을 그거 드시네요? 네네. 콜라겐 쪽으로 네. 개발을 많이 하셔서 콜라겐 연구의 대가를 모신 만큼 이 콜라겐 효과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왜 가끔 영상들 뜨는 거 보면 콜라겐 그거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먹어봤자 흡수 하나도 안 되고 다 분해돼서 소용없다. 돈 버리는 짓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진짜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보면 이게 저만 느끼는 플라시보 효과인 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 실제 효과를 본 건지 이거를 오늘 연구원분께 좀 확인을 받고 싶거든요. 콜라겐 먹으면 효과 있나요? 이 질문을 저도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콜라겐 섭취가 피부에 어떻게 좋나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의 재료가 된다. 내가 먹은 콜라겐이 위에서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이게 소장에서 흡수돼서 피부로 가서 콜라겐의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라면은 내가 먹은 콩, 계란, 닭가슴살 다 아미노산을 만들기 때문에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콜라겐 합성의 신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콜라겐이 끊어져가지고 막 콜라겐 분해 펩타이드들이 막 생기겠죠? 내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섬유아세포에서 끊어진 콜라겐 펩타이드를 인식을 합니다. 재생 치유를 해야 되겠다. 재생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이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돼서 피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상처가 나서 끊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섬유아세포가 뭐야 뭔가 분해가 됐나 보네 콜라겐을 합성해야겠다라는 신호를 막 만들어내면서 콜라겐들을 합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콜라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분해 펩타이드 그 특정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그런 신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펩타이드의 대표적인 예가 GPH라는 거라는 걸로 확인했고 임상적으로 통상 4에서 8주 먹으면 피부 보습이 증가하고 주름이나 탄력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콜라겐은 보통 탄력에만 영향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콜라겐이 막 얼기석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고 이 사이에 히알루론산이 콱콱콱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콜라겐이 없으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질 못해요. 들어갈 곳이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습에도 콜라겐이 되게 중요하다. 그 콜라겐의 대표적인 예가 AP 효소분해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해서 그 펩타이드는 그런 특정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게 돼 있다. 저희가 개발한 그 콜라겐은 콜라겐과 관련된 것도 증가하지만 자연 보습 인자라든지 세라마이드가 증가한 것도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맨날 듣는 세콜지 할 때 세라마이드 그것도 증가시켜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있는 콜라겐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연구원분께서 개발하신 제품을 잠깐 들고 왔는데 이게 슈퍼 에센셜이거든요. 얘는 그 AP 콜라겐 효소 분해 펩타이드가 들어있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저 이거 먹기 전에는 원래 옥수물이랑 비타바움 것도 진짜 오래 먹었고 고려은당 것도 먹었고 네, 네. 달바 이런 식으로 종합 비타민을 꼭 따로 챙겨 먹었거든요. 이거 먹고 나서 그거 다 끊었어요. 이걸로 네. 해결이 다 됐어요. 연구원분을 모신 만큼 한 소리 드리고 싶은 게 왜 이걸 이제 제가 먹고 싶어서 사실 개발한 거거든요. 아 진짜 그죠? 네, 이제 연구를 어쨌든 15년 네. 이상 하다 보니까 단순히 콜라겐만 먹는 것보다는 네. 콜라겐이랑 비타민 C, 철분 그 외에 이제 지방에도 좀 태울 수 있는 비타민 B도 좀 넣어야 어, 되겠고, 네 항산화 영양소도 좀 넣어야 되겠고, 막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할수록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저의 나름의 15년의 그 정수랄까요? 이게 슈퍼 에센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슈퍼 콜라겐도 또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콜라겐 먹는 양을 재작년부터 2개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자기 전에만 콜라겐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네. 나이를 먹으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슈퍼 에센셜을 아침에 먹고 슈퍼 콜라겐은 원래 먹던 것처럼 자기 전에 네. 먹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게 맞는 건지도 조금 확인을 받고 네. 싶어요. 뭐 저는 더 많이 먹어요, 사실. 아, 더 진짜요? 많이 먹긴 어머. 하는데 이분이 워킹맘이시고 자녀 2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40대세요. 근데 진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모공이 하나도 없어요. 모공이 하나도 없고 탄력이 진짜 너무 좋으시거든요. 제가 혼자 생각을 했던 게 연구 개발하시면서 네. 이걸 진짜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어떨 때는 뭐 이제 리터만큼 먹기도 하죠. 진짜요? 리터라는 게 1리터. 그렇죠. 예, 뭐 500ml, 뭐 1리터까지도 먹긴 하죠. 질릴 만큼 질려서 이제 제 제품 거의 안 먹는데 에센셜을 먹는다. 체력 향상, 그 다음에 네. 뭐 피로 회복 이런 것까지 한 번에 관리하고 싶다. 한마디로 나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의 기능까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에센셜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슈퍼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밀크세라마이드나 엘라스틴과 같이 피부에 특화된 성분이 더 들어있거든요. 네. PDRN, 뭐 연어주사, 뭐 리즈 아시죠? 리즈땡. 그 네. 성분 여기 들어갔어요, 성분이 이번에. 여기 들어있어서 피부 세포 재생에 더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냐? 효과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피부는 수면이랑 진짜 관계가 깊거든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피부 재생도 되고 네. 또 콜라겐 합성도 그때 되는데 성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일단은 수면 중, 네. 운동 중, 아, 맞아. 운동 중. 예, 그리고 공복. 공복. 요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기 전에 먹을 때가 제일 피부 합성에 재생에 도움을 줘서 드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슈퍼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겐 말고도 이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네. 자기 전보다는 활동력이 좀 많은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꼭 아침에 먹습니다. 네. 이것도 잘하는 건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주로 먹고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안 먹고 하면은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신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면은 농도가 잘 유지가 돼서 편안한 시간에 내가 생각날 때마다 드셔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오늘 연구원분 모신 만큼 정말 알찬 영상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콜라겐 제품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